우리 이제 금융상품 쪽 볼게요. 굉장히 좀 문제수가 많이 출제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인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런 금융상품을 직접 뭐 구입하거나 취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직장 다니시거나 돈 버시는 분들은 더 뭐 익숙하냐? 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우리가 있는 금융상품은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뭐 연금을 넣거나 아니면은 뭐 적금, 뭐 예금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다양한 금융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배우냐? 우리 투자자산 운용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도 금융상품, 채권도 금융상품, 파생상품, 뭐 파생결합증권, 부동산, 뭐 전부 다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이에요. 그래서 요 대표적인 금융상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요, 금융상품 개론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요. 요 개론을 요 각각의 강론 있잖아요. 여기서 또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요 개론에서 제가 뒤에서 좀 더 배울 거예요 라는 것들을 요 각각의 요 강론에 가서 보는데요. 주로 좀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 개론 쪽에서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얘도 좀 일부 나오고. 그래서 투자자산 운용사 우리 시험 특징이요, 이제 골고루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요 퇴직연금 많이 나오고, 투자성, 보장성은 느낌이 못 가요. 보험이죠. 얘도 은근히 좀 나오고요.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얘가 좀 많이 나오고, 빈도수로 친다면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빈도수로 친다면,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얘하고 얘는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좀 빈도수로 치면 요 개론, 투자성, 퇴직연금 쪽에 좀 빈도수는 좀 나온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개론 쪽 보시면 일단은 금융회사가 어떤 회사들이 있냐 이거 하고요. 네, 금융상품의 개요라고 해서 뭐 웬만한 금융상품이 다 나와요. 자, 보죠. 금융회사 어떤 거냐? 은행 대표적으로, 비은행 금융회사, 금융투자회사. 보통 우리가 이제 금융투자회사는 어딜까? 뭐 증권사를 좀 많이 생각하실 때요. 보험회사도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이 있고 화재보험이 있죠. 조금씩 달라요. 기타 금융회사, 뭐 저축은행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금융보조기관, 뭐 예탁결제원,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금융회사들이 조금 일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기구들. 비은행 금융회사, 뭐 신탁회사 이런 데도 이제 비은행 금융회사가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은행은 어떤 거냐? 일반은행하고 특수은행이 있다. 자, 일반은행은 우리가 말하는 뭐 KB국민은행,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신한은행, 뭐 제일은행, 뭐 하나은행, 뭐 이런 데가 이제 일반은행이에요.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 영어로는 이제 커머셜 뱅크라고 해서 상업은행으로 쓰고요. 특수은행은요, 은행은 은행인데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산업은행 취직하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산업은행 같은데. 중소기업은행, 느낌상 이게 정부가 설립한 은행 같은데 라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 데는 우리가 특수은행이라고 봐요.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됐다. 우리가 말하는 시중은행, 아까 말한 국민은행,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뭐 이런 데예요. 지방은행은 뭐 대구은행, 뭐 광주은행, 뭐 제주, 뭐 이런 지방에 있는 거점의 은행들 있잖아요. 그런데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충분히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일반은행이라고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거예요. 은행의 업무들, 은행의 어떤 고유 업무가 있어요. 예적금 수입이라는 거는 예금이나 적금을 내가 맞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이제 수신 받는 거죠. 이것들. 또 유가증권 채무증서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거. 내 외국한 우리가 환전하려면 이런 것들도 은행 가서 하는 거고, 이게 고유 업무고, 부수 업무는 이제 고유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따라다니는 사이드 업무다라는 거죠. 뭐 지급 보증해 주는 거, 어음 인수하는 거, 상호부금, 뭐 이런 거. 상호부금은 나중에 적금 같은 건데요.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팩토링, 그렇죠? 팩토링은 회계 공부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매출채권을 매입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뭐 보호예수, 뭐 수납하는 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전기료나 이런 공과금 낼 때 은행을 통해서 낼 수 있잖아요. 뭐 지급 대행 해주는 이런 게 부수 업무.
겸영은요, 겸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자본시장법을 안 배웠어요. 자본시장법은요, 예전에는요, 은행은 은행이 할 수 있는 일, 증권사는 증권사가 할 수 있는 일,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회사가 할 수 있는 일, 이런 식으로 어떤 기업별로, 어떤 산업별로 업무의 장벽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다 조금만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도 이제 어떤 글로벌 은행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런 은행 간의 어떤 업무 간의, 금융회사 간의 이 장벽을 많이 좀 허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위원회라고 해서 요 금융 관련해서 제일 높은 의사결정 기구예요. 여기에 허가를 받거나 혹은 등록을 해야 될 그런 이제 업무들이 있어요. 그게 자본시장법이 이제 겹치긴 해요. 그래서 그때 가시면 지금 여기서 잘 모르시더라도 긴가민가한데 근데 자본시장법 가시면 이런 의미였구나. 두 번째 복습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업무, 유가증권의 인수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주식을 일반적으로 증권회사가 그걸 총액 인수해가지고 발행하거든요. 이런 인수, 매출 모집, 매출 주선,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 집합투자업의 펀드예요. 이런 것들은 은행이 별도의 인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매 조건부인데 요거 자주 나와요. 뭐냐면 환이라는 게 도는 거잖아요. 내가 환매 조건부 매도했다고 봐요. 너한테 팔았는데 미래에 다시 특정한 가격으로 사줄 거를 약속하고 파는 거. 이게 환매 조건부 매도. 환매 조건부 매수는 내가 너한테 샀어. 근데 이거를 미래의 특정 금액에 다시 너한테 팔 것을 전제로 산 거야. 이건 뒤에 나오니까 중요해요. 이런 것도 한다. 그래서 뭐 투자 매매업, 그죠? 투자 중개업,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신탁업, 뭐 방카슈랑스, 신용카드업 이런 게 이제 겸용 업무예요. 요것들은 요 다음 페이지 나오니까 그때 볼게요. 기타 업무는 M&A 할 때, 기업 인수합병할 때 중개도 하거나 주선, 대리, 증권의 투자, 대차거래, 상호금, 무용업의 매출 이런 것들을 한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이거를 다 공부하시기는 어렵지만 수업 목적으로는요. 요 부수 업무, 고유 업무, 겸용 업무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나오는 빈도는 되게 낮아요. 특수은행 보시면 일반은행이 재원이 부족하거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 그래서 재정자금이라는 거, 재정이라는 거는요, 국가재정, 국가의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발행에 많은 부분을 의존한다. 예를 들어 한국산업은행 같은 경우, 얘네들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은행들이에요. 뭐 수출입은행, 그죠? 그다음에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이런데 느낌상 공기업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가 출자한, 정부가 자금을 조달한 은행들이다. 이 정도 구분만 하시면 돼요.